하프로의 칼날 주식 주간 증시 시작합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 이제 60일선은 매수란 내용이 있고요. 7월 12일, 7월 3주차 증시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잠깐 짠 나타날까요? 네, 저는 주식의 신 하프로입니다. 지난주 좀 변동성이 컸습니다. 뭐 우리나라 지금 4월은 아니고 이제 7월 12일입니다. 바로 월요일부터 거의 뭐 지금 현 체제에서 최고 단계를 할 수 있는 수도권은 서울 거리두기 4단계가 진행이 되고 또 정시도 지난주에 좀 희청했어요. 희청하다 보니까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물론 이제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 동안 이 정도는 이제 우리 정시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 오후 2시 정도에 그러니까 10시 정도에 한 번 그리고 이제 2시 정도에 두 번째 그리고 한 아니죠. 12시 정도에 두 번째 그리고 이제 2시 정도에 세 번째.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시장을 좀 오래 보다 보면 이 당기는 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한국 증시가 이제 가파르게 낙폭을 좁힐 때 이 정도면 밤새 미국 증시까지 바로 오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 것 같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못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이 항상 저의 어떤 디테일한 그런 뷰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올랐습니다. 뭐 올랐다는 표현이 너무 심심한 표현인가요? 잠깐 일중 흐름으로 놓고 보면 미국 증시가 이렇게 꽉 찬 양봉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장이 오를 때 뭐 상승도 하락도 봅니다만은 지금 보는 화면이 이제 우리가 다우존스 산업지수 30개 그리고 나스닥 보통 두 개를 중심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다우지수가 아침 출발해서 꽉 한 400포인트 1.3%가 오른 거죠. 나스닥도 좋았습니다. 0.98%. 그럼 여기서 한 가지를 체크할 수가 있는데 뭐가 체크하느냐? 나스닥의 상승률보다 다우존스 지수의 상승률이 많았다. 그러면 뭐죠?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금융주가 많이 올랐다는 거겠죠. 금융주라든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경제복주, 물론 양 시장 모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다 상장돼 있고 상위 탑 클래스입니다만은 결정적으로 다우지수가 조금 더 올랐다고 한 거는 한편으로 이런 것도 있어. 우리나라 코스닥처럼 나스닥이 덜 빠졌었어요. 다우가 더 빠졌었고, 그러니까 더 하락한 게 상승했다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 회복주라든지 금융주가 올랐다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올랐을까를 보면 이게 이제 미국의 국채 10년물 수익률인데 우리가 항상 그런 게 있어요.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죠. 지나치면 아니한만 못하다. 과유불급인데 지난주 미국의 국채 금리가 뭐 FMC 의사록이라든지 금리를 올릴 수도 뭐 일시적이다. 뭐 어떻게 보면 경제가 좋다고 이야기했는데도 국채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하락했던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채권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너무 추세를 가는 거는 괜찮습니다. 뭐 금리가 이렇게 약세면 그동안 우리가 이제 나스닥이 강했지 않습니까? 코스닥이 강한 것처럼. 근데 갑자기 변동성이 너무 크면 어떤 시장에 어떤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텐트럼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럼 지난주 같은 경우에 갑자기 글로벌 증시가 목요일날 금요일날 좀 흔들했던 게 국채 금리가 너무 빨리 하락했더니 시장이 약간 쇼크. 제가 볼 때는 국채 금리가 하락했단 말은 채권이 올랐다는 거거든요. 채권 수요가 늘었다는 거고. 채권 수요가 늘어났다는 건 한편으로 보면 뭐 채권이 없으니까 수요는 높고, 다른 한편으로 보고 보이던 채권은 또 하나의 안전자산입니다. 안전자산인 채권을 선택하니까 너무 빨리 선택하니까 거꾸로 주식이 뭐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미국은 지난 금요일날 또 채권 금리가 많이 올라도 안 좋죠. 오르면 우리가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하니까. 하지만 뭐죠? 결정적으로는 급격한 하락을 완충이 되니까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안정을 보였고, 요거는 한 달짜리 흐름인데 조금 더 크게 볼까요? 1년짜리를 놓고 보면 어디 갔어요? 1년짜리 기준으로 놓고 보면 확실히 제가 계속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성장주나 코스닥이나 기술주나 전기차를 좋게 보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뭐죠? 한 3월 말 1.78%까지 올라갔던 미국의 10년물 국채금 수익률이 지금 계속적으로 추세적으로 보면 주식 그런 거 추세가 중요한 거예요. 트렌드. 추세적으로 보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점에서는 정시는 여전히 우리가 긍정적이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 미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 날 꽉 찬 양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우지수를 봅시다. 다우존스 산업지수인데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놨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에서 좌측에 있습니다. 모든 세팅은 유사이버스라는 대신증권 HTS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고,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팅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제 영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동평균선이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참조차 하시라고 제가 친절히 적어놨습니다. 네, 착착착. 그래서 검정색이 5일선, 빨간선이 21선, 파란선이 61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없는데 가끔 보면 점선이 보일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기관들의 수급 점선이, 그리고 파란선은 외국인들의 수급입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를 보니까 아이고 나쁘지 않죠. 항상 일봉을 보면 헷갈리니까 항상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그럼 7월달이 여전히 우리가 말하는 5월선을 닫고 올려서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 에너지가 좋죠. 주봉을 봤더니 2주 연속 5주선을 터치하면서 마감을 했으니까 미국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좋게 마감을 해서 상승으로 에너지가 남아있는 거죠. 자, 우리가 영향이 높은 기술주 나스닥을 봤더니 일봉을 보니까 맞죠. 하루 잠깐 이틀 했습니다만 보통 이제 전원 시향을 여러분들과 상당히 많이 이야기 드리는데 급락도 중요합니다만은 봉의 모양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목요일날 나스닥 지수가 하락은 했지만은 전약 후강으로 마감을 했었고, 제가 가끔 우리 회원님들과 고객님들과 하는 이야기 중에서 상당히 가파르게 힘 좋게 가는 지수나 시세가 첫 번째 5일선 이틀 했을 경우에는 매도보다는 매수나 관망입니다. 근데 그거를 하루 만에 이렇게 회복했다는 거는 나스닥 지수도 상당히 견조하다는 거죠. 나스닥 지수가 견조하다는 말은 뭐냐면 시장에 대한 뷰가 여전히 좋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연 미국은 어떻게 올랐는지를 기사를 좀 몇 가지 보였습니다. 한국 경제의 미국 마감 시장에 대한 요약 기사인데요. 한번 봅시다. 몇 가지 보니까 타이틀이 중요했어요. 국채금리 급반등. 그럼 이 기자님은 정확하게 보세요. 모두 최고치 경신을 했는데 국채금리 급반등이란 단어를 타이틀로 넣었다는 것은 이 기자님이 주식을 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김자 하자. 물론 저와 개인적인 친분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주식이 오르고 내렸을 때 정확하게 왜 오르고 내리던지를 알아야 어떤 뭐 작은 재채기 때문에 장이 내려갈 때 그걸 포인트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중심이 흔들리잖아요. 시장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차트는 제가 아까 말씀대로 월봉이 어떻고 주봉이 어떻고 하나의 결과적인 거잖아요. 그 결과적인 걸 가지고 무조건 내일은 오늘은 5일선을 지지했으니까 무조건 오를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 틀린 말은 아닌데 항상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큰 그림과 중심을 갖고 가야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알겠죠? 미국의 10년물 국채 만기 금리가 9거래일 만에 반등. 자, 여기에 포인트가 하나 있는 거예요. 오라. 9거래일 만에 반등. 자, 9거래일 만에 반등했는데 오른 거야. 이게 뭡니까? 아까 처음에 했던 말이야. 국채 금리가 너무 빨리 하락했더니 시장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 하면은 너무 빨리 하락했더니 경기가 안 좋은 거를 해석했던 거야. 그러면서 장이 흔들렸던 거예요. 우리 장 목요일이 왜 흔들렸어? 목요일 기억 안 나시나? 확 빠졌잖아요. 목요일하고 금요일 빠졌죠. 왜? 일본이 올림픽을 열면서 비상 긴급 상태를 선포한 점. 여기에 한국이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난 점. 여기에 플러스 알파 또 델타 베리언스의 공포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아시아 증시가 민감하게 반응한 거죠. 자, 그런 타이밍에 국채금리가 반등을 해줘 버리니까 시장 어떻게 했었겠느냐? 공포를 이겨내고 델타 바이러스의 공포를 이겨내고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난 거야. 하하. 그럼 미국 증시는 과연 아까 다우지수가 많이 올랐다고 했는데 나스닥보다도 뭐가 많이 올랐어요? 공포를 이겨내고 경제 회복. 그럼 금융주와 경제 회복주가 올랐다는 이야기야. 금융주와 쉽게 말해 우리 한국으로 예상하면 유통주나 여행주가 올랐다는 이야기야. 미국 증시에서. 당연히 금리가 올랐지만은 기술주도 같이 올랐다는 거지. 뭐지? 금리가 오르면 기술주가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너무 짧은 시간이. 아까 우리 봤잖아.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죠. 올 1년 보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우가 상승한 거는 여기서 설명이 되는 거야. 조금 더 나스닥보다 좋았던 거는. 이게 포인트야. 여기 또 하나가 그래서 보니까 밑에 적어놨어. 바로 금융주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나 골드만삭스라든지 JP모건 체이스라든지 이런 게 올랐다. 그리고 항공여행주도 올랐다. 경제복주가 올랐다. 그러니까 적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적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필요하고 제가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를 드리냐면 미국의 5월달 지표가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6월달 지표가 작년 대비해서는 당연히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5월달보다 조금 안 나오니까 시장이 경제 회복에 대해서 두나오리를 나타내버리는 거야. 오히려 거꾸로. 지금 왔다 하면 안 돼. 그래서 시장에서 우려하는 테이퍼링, 금리 인상은 결정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악재가 아니에요.
물론 맞다 안 맞다의 논리보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금리 올린다 금리 올린다 금리 올린다니까 그냥 쫄아 있는데 지금 시장을 보십시오. 오히려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 버리니까 장이 꽂아버려. 왜? 경제가 나쁠 거야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골디락스 경제라 그래.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는 적정 수준으로 금리가 올라줘야 돼요. 아까도 봤잖아요. 근데 거꾸로 봐봐요. 금리가 올라주니까 시장 어떻게 해석했어요? 아, 경제가 회복되는 게 좋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또 하나가 시장에 보이지 않게 포커싱이 됐던 게 바로 미중 무역 분쟁이었어요. 그건 바로 중국판 우버 디디 추싱인데 이 두디 추싱이라는 기업 자체가 6월 30일 날 미국 증시에 상장을 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차량 공유 업체니까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버 같은 회사죠. 근데 중국 기업들이 디디 추싱 상장을 했는데 중국 정부가 이 기업에 대해서 엄청난 프레스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라든 이런 걸 염려하는 거죠. 중국이 지난 연말과 연초에 어떤 일이 있었죠? 마윈, 알리바바 때려잡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리바바의 주가도 곤두박질 치고 마윈도 갑자기 행방불명도 되고 했었고 그러니까 중국의 IT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사회주의 국가니까 미국에 상장하게 되면 상장이 뭐예요? 너무 어려웠네. 상장이란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리스팅이라는 표현을 써요. 리스팅. 기업 공개입니다. 상장과 비상장 어떤 차이가 있죠? 상장한 회사들은 주주에게 기업의 경영 재무 상황을 투명하게 보여줄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업들은 상장을 꺼립니다. 그렇죠?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쁜 거 핵심 어떻게 보면 핵심 정보까지 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주요 IT 기업들이 장사는 미국에서 중국에서 하고 상장을 미국에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안 그래도 미중 무역 분쟁 미국이 하웨이 건드릴 때 미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웨이 왜 건드리냐고. 하웨이는 중국 공산당이 주도주로 있는 군사 보안이에요. 즉 쉽게 말해서 군사 보안적인 우려를 염려한 거잖아요. 트럼프 생각, 바이든 생각 그런 생각이거든요. 최근에 중국이 테슬라에 중국 판매를 한시적으로 규제한다는 이유 자체도 결정적으로는 보안적인 문제를 내는 거예요. 자, 그런 관련해서 디디 추싱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으로 중국 정부가 규제를 해서 상장하고 나서 계속 빠졌었어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올랐다고 처음으로.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시가 상승할 수 있던 이 디디 추싱이라는 어떤 기업의 주가와는 별개로 그 뭐야? 어쨌든 하락세를 좀 멈춘 거잖아요. 그러면 또 중국과의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사실 표면적으로 우리 장에 많지는 않았어요. 이런 거를 조금 완충시켜주는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좀 길게 했죠. 근데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의 상승세계, 미국 증시가 상승을 견조하게 마감했으면 과연 우리 장의 위치는 어떨까요? 코스피를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는 화면에서 좌측이 종합주가지수 세팅 코스피 시장, 우측 코스닥인데 코스피는 지난주에 61선까지 건드렸어요. 3200선. 근데 월봉을 봤더니 일시적으로나마 딱 보니까 귀신 같지 않습니까? 5월선 3185 딱 찍었죠. 일단 찍었죠. 그건 뭐야? 음봉이지만은 어쨌든 비비런데기 하나 있죠. 3185. 주봉에서 봤더니 주봉에서는 망가졌어요. 5주선은 망가진데 그 밑에 보니까 여기에 상당히 두터운 띠들이 있어요. 박스권 저항이었던 5월달까지 박스권 저항이었던 3200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3200도 지켰네. 17포인트지만 일봉에서 봤더니 61선까지 온 거야. 그럼 제가 여기에 보면 안 보이는 회색 띠가 있는데 바로 제가 우리 회원님들과 공유했던 내용이에요. 코스피 빠져도 회색 띠 안에 있을 때는 매수야. 61선 매수라. 왜 그렇게 했어요? 항상 한국이 상대적으로 덜 오르고 미국이 올라도 덜 빠질 수도 있어요. 더 빠질 수가 있는 게 정시인데 하지만 글로벌 정시의 중심이라는 미국 정시가 견고하면 어떤 표현을 쓰는 거냐면 주식이 매력적인가 채권이 매력적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미국 정시가 어쨌든 신고가면 글로벌 정시가 미국으로 몰린다 하더라도 주식이 매력적인가에 대해서는 오케이 쌉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럼 보면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 3200포인트 마감한 거. 그럼 만약에 월요일날 또 빠져도 매수야. 일단 매수야. 그죠? 그러니까 다음 주도 코스피는 매수 관점을 보셔야 돼. 반등치는 당연히 5주선이 있는 3270, 80 정도를 샀겠지만은 여기서 바로 3300을 논하는 거는 조금은 무리잖아요. 무리지 인간적으로. 왜? 훅 빠졌으니까. 훅 빠졌으니까 많이 우리가 본 거 이런 거 그림이 나을 것 같아. 이런 패턴.
반등을 하는 그림. 다음 주 이선희 그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마음 편하잖아. 피고 올랐다고 뭐 여기서 바로 3,300 그리면 그건 너무 욕심이지. 그죠? 좀 이따 좀 볼 게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다음 주 증시를 어쨌든 뭐 빠지면은 매수, 올라가더라도 약간 속도 걸리지 않겠냐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달라요. 뭐가 다르죠? 코스닥은 뭐 봐. 월봉을 보면 코스닥은 코스피는 닿지도 않았어. 1000포인트. 코스닥에서 강한 거예요. 주봉을 봤더니 딱 찍고 올려버렸어. 코스피 주봉은 뭐였어요? 5주선 밑에 있어. 안 보이세요? 코스피는 주봉이 5주선 밑에 있어. 여기 보면 깨졌잖아. 금정. 그래서 잘 따라오셔야 돼. 깜장은 5예요 5, 빨간 게 20, 파란 게 60인데 얘는 뭐 있어? 얘는 밑에 있고 얘는 위에 있잖아. 그럼 코스닥이 강한 거야. 일봉을 봤더니 그냥 아무 편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1020은 무슨 포인트입니까? 아주 옛날에 그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중심을 잡고 하기 때문에 장이 흔들리고 해도 그냥 금요일 날 그냥 질러버리는 거야. 지를 수가 있는 거야. 왜? 분석을 미리 해놓고 장을 대응하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제가 올려드리는 주간 영상이나 주중에 2번 이상 진행하는 뭐 시황과 관련된 오늘 주식 어땠냐에 대한 내용들을 좀 계속 잘 봐주시면 여러분들이 장을 할 때 되게 흔들리지 않아요. 물론 어떤 분이 이런 일이 있어요. 이건 지수 맞춤이고요. 이거하고 종목하고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땡! 이것도 같아.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강하잖아요. 코스피닥이 코스닥보다 강했단 말은 주식으로 보면 안 봐도 드드드 나와. 뭐예요? 미국은 금융주들이 장을 땡길 수 있는데 우리나라 한국은 뭐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땡겨야 되잖아. 그럼 코스피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8만원대 밑에서 매수인데 눌려 있으니까 어쨌든 카카오 네이버가 여전히 강하다는 거잖아요. 강하지만 나와 매력적이지 않는다면 함부로 못하는 거고. 하지만 나스닥이 강하니까 역시나 2차전지 관련주들은 이제 급하게 추격 매수해서 사긴 그렇습니다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행복한 거야. SDI 계속 말씀드려요. SDI, 스텔란티스, 노스볼트. 최근에 완전 스텔란티스 미국 세계 3대 자동차 메이커, 미국 4대 자동차 메이커가 삼성 SDI와 협업을 확률이 되게 높다고 하잖아. 미국의 스텔란티스가 41조를 투자한다고요. 그런 관점에서 2차전지주는 최근에 가장 강했던 거고, 그럼 코스피 2차전지 관련주들은 실질적으로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는 게 두 개 있어요. SDI하고 LG화. 근데 이 두 친구들은 지금 나쁜 건 아닌데 코스피 주가 무거운 거야. 대신 코스닥으로 갔더니 에코프로 BM이라는 회사가 코스닥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코스닥이 강하겠지. 첨보라는 회사가 전해질 회사가 또 청소된다는 게 또 강하겠지. 그렇죠? 물론 다음 주도 2차전지가 무조건 강합니까? 이 내용이 아니라 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한지를 설명을 드리는 거야. 여기에 펄어비스와 카카오 게임즈가, 펄어비스는 파노,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뭐야? 오딘. 딱 그럼 보면 코스닥은 시가총액 10위권 내 4-5 친구가 빡 버텨주니까 코스닥이 강한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다음 주도 일단은 그럴 확률이 높아. 왜? 이런 주식은 뭐 더 가고 덜 가고는 다음 문제고 수직 낙하하진 않아. 제약바이오나 이런 임상 관련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도 이렇게 보시기 나을 것 같아. 주도주, 코스피 쪽은 약간 주도주는 없을 거야. 그렇죠? 왜? 이제 급하게 빠졌기 때문에 급하게 오르려 그러면 사실은 강력한 수급이 있어야 돼. 강력한 수급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 적어놨나? 이 환율하고 외국인들이 자꾸 부정적이라서, 왜냐면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확 사야 되는데 최근에 뭐 확 사지 않잖아요. 화면 좀 볼까요? 일별 봐봐. 1조씩 팔고 있는 무뚝할게. 그죠?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조금 더 가볍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볍게 본단 말은 뭐냐면 대형 무거운 주식보다는 조금 가벼운 종목이 잘 움직인다 포커스를 맞추는 거고. 다음 주 스케줄을 한번 볼까요? 다음 주 주간 스케줄을 봤더니 이제 글자를 좀 키워 볼게요. 뭐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만 잡아 드릴게. 자, 여기 보니까 월요일 날은 뭐 백신이 이제 뭐 그 이하이고, 전기차 급속 충전 요금 인상 예정은 뭐 크게 상관이 없고, 이것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가 빠지는 건 아니고, 이제 미국의 물가 지수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물가 지수가 지금은 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물가 지수가 좋게 나오면 시장이 이것도 금리 올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하기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물가 수준이 차라리 좋게 나오는 게 나아요. 왜? 분명히 지난주 느꼈잖아. 조금만 나쁘게 나라니까 이제는
왜냐면 추세적으로 나스닥 그 미국의 실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내려간다는 걸 누구나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급격하게 내려간다든지 급격하게 오르면 시장이 싫어해.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물가지수도 잘 나오는 게 나아. 그럼 시장에서 또 테이퍼링 어쩌고 하겠지. 그럼 왜? 그래봤자 나스닥 갈걸? 이게 포인트. 중국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이제 미국도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실적 시즌 들어가요. 금융주부터. 물론 이제 미국의 금융회사들의 실적은 우리랑 크게 상관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만약에 다우존스 지수가 오른다? 우리랑 상관없어. 미국은 뭐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요? 미국의 금융회사는 한국과는 달리 투자은행의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은행들은 상업은행의 성격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JP모간이나 골드만삭스, 뭐 펩시코, 콜라죠? 펩시코 콜라인가? 갑자기 모르겠네. 헷갈리네. 자, 그리고 이제 크래프톤, 이거 뭐 그게 상관없어요. 연준의 베이지북, 이게 중요하죠. 근데 과연 이제 베이지북 있다는 말은 2주 있다가 7월 달에 FMC 회의가 있다는 겁니다. 2주니까 14일이면 28일 전후에 FMC 회의가 있다는 거죠. 있어요. 그래서 7월 28일, 27일, 28일에 7월 달 FMC 회의가 있습니다. 7월이라 근데 거의 큰 변화는 없을 거고, 과연 또 이 사람들은, 연준 의원들은 어떻게 미국의 물가와 고용을 보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지금 스탠스 자체가 급변하지는 않아요. 금리를 좀 올린다는 쪽으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경제 회복이라는 단어에 더 조금 점수를 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또 계속 실적 나옵니다. 블랙록이나 시티금융주. 그러니까 다음 주 미국은 금융회사들이 좀 많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금융통화위원회 이주일 총재 지휘로 열리는데, 지난 6월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약간 연내 금리 인상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또 그런 매파적 이야기를 좀 강화할지. 근데 과연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파적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또 여기서 그러면은 장 빠짐. 아유, 왜 이래. 초반에 한 걸 리플레이 했어요. 차라리 금리를 안 올린다 그러면 이제는 그게 더 위험한 상황이 됐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그리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파월 회장 중요하신 분이죠. 연준의 수장입니다. 이분이 미국 하원에서 또 통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기타 보면 이제 중국의 GDP와 소매 파면 광고금 생산이 되는데, 이거는 우리 왜 이분은 중요도를 안 쳤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는 다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조금 잘 나올 거라는 전망이 높네요. 왜? 6.18이 있었잖아요. 6월 18일 날 중국판 또 큰 쇼핑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18 효과 때문에 소매 판매. 중국은 지금 뭐가 중요한 거냐면 요 GDP를 구성하는 인사 중에서 생산과 고용도 중요한데 소매 판매, 소비 지표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최근에 소비 지표가 생각보다 조금 못 나와가지고 중국에 대한 우려를 조금 피력을 했었어요. 그 부분을 불식시켜 주는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나 알코아. 옛날에는 알코아를 미국 실적 시즌에 어떤 땡땡 골든벨은 아니고 출발점을 알려줬는데 이제는 뭐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제 미국은 그래서 첫 번째 주에 뭐냐? 금융주 실적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죠? 미국 금융주 잘 나온 거 우리하고는 크게 상관없어요. 안 나오는 것보단 잘 나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다음 주 일정표는 이렇게 나왔는데 뭐 쭉 보면 주요 이제 매크로 미국과 중국의 소비 지표, 경제 지표, 그리고 베이지북에서 또는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 미국 경제에 대한 진단, 여기 플러스 알파 미국 본격적인 금융주의 출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그래서 정리를 해봤는데 과연 호재와 악재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 호재 악재가 뭔가 봤더니, 호재는 이제 미국 증시가 견조하다. 오케이, 봤으니까. 국채금리도 안정적이다. 1년 기준으로 보니까 하향 안정적. 한 달 기준으로 보니까 1.38, 1.4 정도에서 안정적. 그 다음에 여기선 제가 빼먹었는데 주말 속보 중에서 중국이 취급 준비율을 무려 15개월 만에 50bp 인하를 했습니다. 야, 이거 봐라. 취급 준비율이라는 금리 인하보다는 효과가 덜 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의 콜에 대비해서 예치하는 취급 준비율을 말하는데, 율의 비율이 있어요. 이 비율을 0.5 정도 낮춰놨으면은 직간접적으로 유동성을 푸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동편으로 보면 중국이 오랜만에 부양책을 펼쳤다. 이거는 호재.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현상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어요. 남과 여가 있듯이 물이 있으면 불이 있죠. 그래서 좋은 거는 부양 기조를 펼쳤다. 웬열? 나쁜 거는 뭐야? 야, 얘들 봐라. 경기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연 다음 주 월요일 날 중국의 취급 준비율 인하를 중국 측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악재는 뭘까? 역시나 심리적으로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했다는 부분. 이 부분은 단순하게 뭐 항공주, 여행주, 유통주 이런 거 다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지금 2주라는 시간을 두긴 뒀지만은 또 3주가 될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바람이야. 서울 수도권의 4단계가 2주 만에 끝났으면 합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심리적으로 누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전히 환율이 높아요. 우리나라 원환율이 높습니다. 환율이 높다는 건 외국인 수급에서는 주식을 사고 싶은 욕구보다 팔고 싶은 욕구가 많아요. 이런 것이 다음 주에 호재와 악재가 긍정하는 것입니다. 약간 호재 쪽은 매크로 정시고 악재 쪽은 약간 우리나라 내부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크게 보면 미국보다 덜 상승하고 미국이 재채기할 때 더 하락하겠지만은 아까 본 대로 전체적인 힘은 61선에서 매수입니다. 기발 안 할게. 그냥 다음 주도 빠지는 매수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 주식하는데 편하실 것 같습니다. 뭘 어떻게 어디에 포커싱을 맞추는지는 넥스트에 집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